선박은 기름을 넣어야 움직인다는 것은 해운업계의 수백 년 된 상식이자 불변의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조선업계는 이 상식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30년 동안 단 한 번의 연료 보급 없이 전 세계 바다를 누빌 수 있는 원자력 추진 선박의 개발입니다. 이 선박의 건조 비용은 척당 5억 달러에서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7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일반적인 선박보다 3배 이상 비싼 몸값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거대 해운사들은 이 배를 선점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현재 컨테이너선 한 척이 태평양을 한 번 횡단하는 데 드는 연료비만 100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연료비 0원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파괴적 혁신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패러다임이 화석 연료에서 무탄소 에너지로 급격히 전환되는 지금, 왜 전 세계 자본이 한국의 원자력 선박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경제적 배경과 기술적 실체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지각 변동의 시작점은 2025년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회사기구인 IMO 본부의 회의실이었습니다. 일명 MSCL 110차 회의로 기록된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는 무려 44년 만에 상선용 원자력 안전코드를 전면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981년 이후 단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던 규정을 다시 꺼내들었다는 것은 글로벌 해운업계가 직면한 위기가 그만큼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합니다. IMO는 2050년까지 국제 해운의 탄소 배출량을 실질적인 제로 상태인 넷제로로 만들겠다는 초강수 규제를 선언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선박들은 정유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남는 찌꺼기인 벙커CU를 주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탄소는 전 세계 총 배출량의 약 3%에 달합니다. 이는 웬만한 중견 국가 하나가 내뿜는 탄소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환경 규제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이 정책은 기존의 저가 연료 기반 해운 수익 모델에 대한 사실상의 종말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이제 해운사들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벗고 생존하기 위해 기존의 모든 동력 체계를 폐기해야 하는 실존적 선택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환경보호라는 도덕적 명분만 앞세운 것이 아닙니다. 더욱 실질적인 압박은 해운사들의 지갑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탄소세라는 경제적 장치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해운업을 탄소 배출권 거래제인 ETS에 포함시켰으며 이는 곧 탄소를 내뿜는 만큼 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이 유해 탄소 배출권 가격은 톤당 약 80유로에서 100유로 사이를 오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가격이 2030년대 이후 톤당 150달러에서 최대 25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이 1년 동안 배출하는 탄소가 수만 톤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별 선사가 지불해야 할 추가 비용은 연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불해야 할 탄소세가 실제 연료비 자체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렴한 중유를 태워 수익을 극대화해온 해운사들에게 탄소세는 단순한 추가 비용이 아니라 사업의 영속성을 위협하는 거대한 폭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규제를 피할 수 없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동력원을 확보하는 것은 이제 해운업계의 가장 시급한 재무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탄소 제로를 향한 여정에는 에너지 밀도라는 거대한 물리학적 장벽이 버티고 있습니다. 해운업계가 원자력에 눈을 돌리기 전 검토했던 대안들은 암모니아, 메탄올, 수소와 같은 친환경 연료들이었습니다. 이 연료들은 연소 시 탄소 배출이 없거나 매우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치명적인 약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밀도가 기존 화석 연료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기존 벙커CU와 동일한 거리를 가기 위해 3배에서 4배 더 큰 연료 탱크가 필요합니다. 선박의 공간은 곧 돈입니다. 연료 탱크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화물을 실을 공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통계적으로 암모니아 선박은 기존 대비 약 10%에서 15%의 화물 적재 공간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기에 친환경 공법으로 생산된 그린 암모니아의 가격은 기존 연료보다 3배 이상 비쌉니다. 즉, 선주는 더 비싼 연료를 사서 더 적은 짐을 실어야 하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불합리한 구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메탄올이나 수소 역시 저장 온도의 문제나 고압 압축의 한계로 인해 수익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해운업계는 친환경 연료의 배신이라는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기존 친환경 연료들이 수익성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해운업계가 발견한 돌파구는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입니다. 특히 과거의 위험한 원자로 방식에서 벗어난 용융염 원자로인 SMR 기술이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나 핵잠수함이 물을 높은 압력으로 가열해 에너지를 얻는 가압수로 방식을 사용했다면
새로운 세대의 선박용 원자로는 녹인 소금에 해결료를 섞어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는 안전성 측면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기존 방식이 엄청난 고압을 견뎌야 하는 압력밥솥과 같아 폭발의 위험이 상존했다면 용융염 원자로는 대기압 상태에서 작동하는 일반 냄비와 같은 구조입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해 원자로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더라도 액체 상태의 소금이 팽창하며 핵분열을 자연스럽게 억제하는 물리적 자가 제어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령 외부 충격으로 원자로가 파손되더라도 뜨거운 액체 소금은 외부 공기와 닿는 즉시 딱딱하게 굳어 방사성 물질을 그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원자력은 위험하다는 해운업계의 오랜 불신을 해소하고 일반 상선에 원자로를 탑재할 수 있는 심리적,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원자력이 해운업의 구원투수로 등판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압도적인 에너지 밀도에 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우라늄 1g이 내는 에너지는 석탄 3톤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를 선박 운영에 대입하면 놀라운 수치가 도출됩니다. 손톱 조각 하나 크기의 우라늄 연료만으로 거대한 화물 트럭 한 대 분량의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고밀도 에너지원 덕분에 원자력 추진 선박은 거대한 연료 탱크를 상시로 채우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용융염 염화물 고속로인 MCFR 기술은 핵연료를 극도로 효율적으로 태우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연료 장전만으로 선박의 경제적 수명인 20년에서 30년 동안 추가 주입 없이 운항이 가능합니다. 이는 선주들에게 연료비 0원이라는 꿈의 시나리오를 제공합니다. 기존 암모니아 선박이 전체 공간의 상당 부분을 연료 저장에 할애해야 했던 것과 달리 원자력 선박은 소형 원자로 하나가 엔진룸의 역할까지 겸하며 선체 내부 공간을 혁신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합니다. 결국 연료에 쓰이던 공간이 모두 유료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수익 공간으로 전환되는 것이며 이는 해운 경영의 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도의 기술력을 실제 선박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극히 드뭅니다. 원자력 추진 선박은 바다 위에 떠있는 초정밀 원자력 발전소와 같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능력과 원전 설비 제조 역량이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의 경쟁 구도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위치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중국은 막강한 조선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서방의 원천 기술 접근이 제한적이며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설계와 제조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원자로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십 년 전 제조업 기반이 붕괴되어 실제 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지점에서 조선과 원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유일한 국가인 대한민국이 부상합니다. HD현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으로 대표되는 세계 인류 조선사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 기자재 제조 생태계를 모두 갖춘 한국은 전 세계 해운업계의 유일한 대안으로 꼽힙니다. 미국의 원천 기술과 한국의 제조 능력이 결합하는 이 지정학적 연대는 향후 수십조 원 규모의 SMR 선박 시장을 한국이 독점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 빅3 중 가장 공격적으로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은 HD현대입니다. HD현대는 이미 2022년에 빌 게이츠가 설립한 차세대 원전 기업 테라파워에 3천만 달러를 투자하며 기술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분 투자를 넘어 30년 무급유를 가능케 하는 MCFR 기술의 실질적인 상용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2025년 2월 HD현대는 미국 휴스턴에서만 5000TEU급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의 설계를 전격 공개하며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해당 설계는 미국 선급협회로부터 기술적 타당성을 인증하는 AIP 승인을 완료하며 실질적인 건조 준비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렸습니다. 특히 HD현대의 전략에서 주목할 점은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스템을 결합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기존 증기 터빈보다 열효율을 5% 이상 높여 엔진룸의 크기를 더욱 축소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암모니아 선박이 짐칸을 줄여야 했던 것과 반대로 HD현대의 원자력 선박은 오히려 화물 적재 공간을 5%에서 10%가량 더 늘리는 데 성공하며 경제성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HD현대가 선박의 추진력에 집중한다면 삼성중공업은 바다 위 발전소라 불리는 파워바지 시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덴마크의 원전 스타트업인 15구와 손을 잡고 소형 용융염 원자로인 CMSR을 탑재한 부유식 발전 설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채택한 방식은 연료 교체 주기가 약 12년으로 HD현대의 방식보다는 짧지만 일반적인 선박의 수명이 14년 내외임을 고려할 때 단 한 번의 교체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압도적인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삼성중공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매우 영리합니다.
전력망 인프라가 부족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해안가 혹은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는 해상 데이터 센터 옆에 이 파워바지를 정박시켜 전기를 직접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거대한 부지를 점유하고 환경 영향 평가에만 수년이 걸리는 육상 원전의 한계를 극복하는 혁신적인 대안입니다. 조선업의 건조 기술을 에너지 판매 사업으로 확장시킨 삼성중공업의 전략은 선박 제조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주체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미국 조선업 재건 정책에 발맞추어 하나오션은 미국 필리 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하고 향후 50억 달러 규모의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운항하는 배는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존스법 규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하나오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대한민국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 논의에서도 알 수 있듯 이미 축적된 특수선 및 잠수함 건조 노하우입니다. 잠수함은 좁은 공간 내에 원자로를 배치하고 제어해야 하는 극한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로 하나오션은 이 기술적 DNA를 상선 영역으로 이식하려 합니다. 특히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 시장을 넘어 향후 미 해군용 SMR 추진 함정 건조 시장까지 염두에 둔 이들의 행보는 단순한 상업적 이익을 넘어 한미 경제안보 동맹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과 안보 자산을 등에 업은 하나오션의 전략은 경쟁사들과는 차별화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인 경제성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MR 선박은 초기 건조 비용이 기존 선박보다 3배 이상 비싸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월세에서 내 집 마련으로의 전환에 비유합니다. 기존 선박이 배를 살 때는 저렴하지만 매달 수십억 원의 연료비라는 월세와 탄소세라는 관리비를 지불해야 한다면 원자력 선박은 초기에 목돈을 들여 집을 사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30년간 연료비가 사실상 0원에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분석에 따르면 탄소 배출권 가격이 톤당 150달러를 넘어서는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원자력 선박의 총 소유 비용은 암모니아 추진선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더해 원자력 선박은 연료 소모를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 선박보다 훨씬 빠른 30노트 이상의 고속 운항이 가능합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연간 운항 횟수가 늘어나고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더 많은 화물 운송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자력 선박은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해운사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가장 강력한 재무적 수단이 될 것입니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자력 선박이 상용화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핵 없는 항구를 선언한 국가들의 입항 거부 문제입니다. 기술적으로 아무리 안전하다 해도 방사능에 대한 대중의 공포심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럽이나 오세아니아의 일부 국가들이 원자력 선박의 입항을 금지할 경우 해당 노선에는 배를 투입할 수 없는 치명적인 제약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전문 인력의 확보입니다. 원자력 추진 선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항해사가 아닌 원자력 공학 지식을 갖춘 고도의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천문학적인 인건비 지출은 선사들에게 또 다른 경영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의 확립입니다. 국가 간을 이동하는 선박의 특성상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과 사고 시 보상 체계가 완벽히 구축되어야 합니다. 기술은 이미 바다로 나갈 준비를 마쳤지만 이를 받아들일 국제사회의 법적 심리적 인프라는 여전히 거북이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년 무급유의 핵심 기술인 MCFR은 아직 대형 상선에서 장기간 가동된 전례가 없는 미답의 영역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 거친 바다 환경에서 30년 동안 원자로의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용융염 방식에서 사용되는 염화물은 금속에 대한 강한 부식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예상보다 빨리 원자로 부품의 부식이 진행되어 수리나 교체가 필요하게 된다면 연료비 0원이라는 경제성 모델은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형화된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이나 열 제어 문제가 선체 구조에 미치는 영향 역시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사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고 선주들에게 확신을 주기까지는 앞으로도 수많은 실증 테스트와 데이터 축적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이 기술적 난제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해결하는 기업이 미래 해양에너지 패권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SMR 원자력 선박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 인류가 바다를 이용해온 에너지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도전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화석 연료는 퇴출 수순을 밟고 있으며
원자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연적인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조선 능력과 원전 제조 역량을 동시에 보유한 대한민국에게 이번 변화는 반도체에 이어 조선업이 국가전략 기술로 격상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물론 입항 거부나 인력 확보, 기술적 신뢰성 검증과 같은 험난한 과제들이 가로막고 있지만 우리 조선 빅3은 각자의 전략으로 그 파고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멈추지 않고 지구를 누비는 배, 그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이제 대한민국의 설계도 위에서 현실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가 쥔 기술적 열쇠가 전 세계 바다의 새로운 표준이 되기를 기대하며 분석을 마칩니다.